여러분들의 성공을 업 시켜드릴 성공 어카데미의 업사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뭐 상승이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던 최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이아몬드형의 형태, 그러니까 즉 초반에는 확장, 그 변동이 위아래로 지그재그로 확장이 쭉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시 뒤로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의 상황. 그래서 이걸 합치면 확장형 플러스 축소, 그죠? 수렴관이 만들어지면서 다이아몬드형이 된다. 근데 아마도 다이아몬드형이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 추측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저렇게 조정을 받는 걸 보면, 이렇게 이런 자리에 조정을 받는 걸 보면 아무래도 맞는 것 같죠? 그죠? 이런 다이아몬드형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그동안 상승이 상당히 강력했던 업종 중에 하나, 철강 업종이 좀 떨어졌어요. 오늘 철강 쪽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포스코 많이 올랐다가 지금, 그쵸?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 정도 올랐으니까 이 정도 떨어지지. 지난번에도 여기 떨어졌다가 이만큼 올라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잖아.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 철강이 조금만 더 떨어진다라면 접근을 하고 싶어요. 오히려 현대제철, 그 다음에 고려아연 같은 건 많이 안 빠져. 그리고 뭐 풍산, 세아베스틸, 와 엄청나죠. 세아베스틸 이렇게 크게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3배 올랐어요. 만원에서 36,000원.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안 떨어지겠습니까? 이 정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런 포인트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기회를 다시 잡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왜 이렇게 철강이 더 떨어졌을까요? 최근에 철강석 가격이 상승했죠. 그 구리, 그 다음에 뭐 곡물 가격까지 원자재가가 계속 상승했어요. 그 상승하는 동안에 같이 철강주들도 상승을 했던 거고, 가장 최근에는 조금 빠졌습니다. 구리 가격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오늘 조금 또 다시 반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중국 정부에서 규제 당국이 철광석과 구리 등 단합하면 무관용에 처벌을 해버리겠다,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 어쩌고저쩌고 이제 중국 정부 개입, 요게 철광석 가격을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오늘 철강주가 조금 밀리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구나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그림으로 조금 더 떨어지게 된다라면 기왕이면 이제 가장 큰 종목에서 1등, 2등주 정도에서 살펴보는 거 충분히 공략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최근에 그 강제 가격이나, 그러니까 철강 중에 종류 중에 조선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강제 가격, 이런 것들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야 배 얼마에 만들어 줄래 이랬는데 너무 비싸. 이거 재료비가 계속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에 만들어 준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다, 좀 기다려봐라, 이런 분위기거든요. 어찌됐건 뭐 대우조선이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 있긴 하지만 이런 조선주들도 조금씩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라면 조선주들도 가격적인 부분들, 매력적인 구간에 좀 들어오고, 중요 자리들, 우리가 흔히 아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이동평균선이든 아니면 뭐 추세의 하단선이든 이런 구간에 왔을 때는 한 번 정도 잡자. 1차 선호하는 그런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미포조선 같은 이런 종목군들에서 아무 종목이나 접근하면 안 될 테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운주는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도 그 원자력 관련주 많이 올랐습니다. 두산중공업, 그리고 이제 우진, 뭐 한전기술은 그 원자력을 설계하는 회사예요. 설계. 그래서 그 장비나 이런 게 많은 회사가 아니라 한전, KPS 뭐 이런 애들하고 또 틀려요. 그 설계도를 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안 나가죠. 월급으로 많이 나가고 돈 벌어오면 설계 회사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되겠는데, 오늘 뭐 16%까지 올랐네요. 한전기술이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상승세 무섭죠. 무섭습니다.
요때 참 샀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5월 4일날 다른 것들을 샀죠. 그때 5월 4일날 샀던 것도 다 수익이라서 뭐 문제는 없습니다만 뭐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엄청 올랐네. 자, 그랬습니다. 오늘 뭐 한국전력도 오르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분들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무슨 이유든지 간에 한국전력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시장 별로 안 좋아져요. 그것도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상승이 좀 제한되는, 상승을 잘했는데 좀 제한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이고, 오늘도 그 보복 소비, 보복 소비 관련주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코로나 피해주였던 종목들이 선진국부로부터 백신 보급이 늘어나고 그거에 따른 좀 더 명확한 경제 회복 부분들이 일어날 거야. 이런 기대감에 일단 여행주 하나투어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강원랜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원랜드 흐름이 좋고, 호텔신라, 자 호텔들도 잘 봐야 돼요. 꼭 호텔신라뿐만 아니라 이런 연관되어 있는 뭐 리츠를 통해서든 뭐든 호텔 쪽에 투자가 되어 있는 회사들도 잘 봐야 되는 게 구조조정이 일어났어. 호텔도 많이 없어졌어요. 호텔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걸 사다가 팔아가지고 산 쪽에서 그걸 아파트로 만들어버리는, 약간 고급형 뭐 이런 걸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해서 호텔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호텔 관련된 것들도 봐야 되겠죠. 왜? 프리미엄 그만큼 그때는 부족해가지고 호텔을 계속 지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 호텔을 엄청나게 지어댔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이제 수요적인 부분도 어차피 정상화는 될 테니, 이렇게 구조조정이 일어난 산업군들, 여행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구조가 일어난 산업군들의 이제 승자 독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호텔신라도 밴딩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얘도 무턱대고 막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거든. 이렇게 이제 추세대로 이제 움직이니까, 추세 상단에서는 팔고 하단에 내려오면 용기 있게 사. 그냥 60선이든 120선이든 내려오면 이제 앞으로는 살 기회도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 한 번 정도 내려오면 이제 약간 오버슈팅스럽게 움직이고, 10만원 가면 또 10만원 갔다고 좀 거릴 테니, 내려오는 대로 좀 한 번 정도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그 차트 분석만 가지고는 계속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 이제 저항 때 걸릴 만한 자리에 오기는 왔어요. 호텔신라가. 그러니까 눌러주면 사부작 모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다. 예를 들자면 이제 호텔 쪽, 그 다음에 관광, 그 다음에 항공도 마찬가지여서 대한항공도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져서 힘을 써보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른 뭐 항공주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그런 쪽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오히려 뭐 미국 가서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하는 그런 회사들 안 좋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LG 쪽이랄지 내지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 좋지 않아. 오늘 시 LG화학은 무슨 6%씩이나 빠져요. SK이노베이션도 좋았는데 빠져요. 좋았었는데 오늘 나름 힘써봤는데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들, 결코 이게 좋을 이야기가 아닌 거다. 이 기업들은, 이 종목들은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돈을 갖다 박아놔야 돼. 계속 돈을 갖다 박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뽑아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미국에다가 투자를 막 해. 그러면은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그걸 갖다가 다시 돈을 뽑을 때까지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제서야 투자를 하면은 2년 정도 후에 나 회수를 좀 하기 시작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전자를 1년이나 1년 반 뒤에, 왜냐면 주가는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면 될 거다.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재미없어.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모든 산업들을 같이 보면 투자를 해서, 특히 설비 투자를 해서 그 설비 투자가 완료가 될 때쯤부터 주가를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하나요? 뭐 어떻게 하긴 계속 추적을 해야지. 계속 추적을 해야죠.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설비 투자 한다고 할 때부터 체크를 해놓고 이게 언제쯤 끝나는지를 계속 추적을 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택하니 알려줄까? 그 돈 되는 정보를. 그런 거 아니니까 기억하고 미리 노트, 그죠? 노트나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저장해놓고 이맘때쯤에 한번 다시 확인해야 돼. 그럼 다시 또 그때 가서 다시 체크해보고 확인해보고, 뭐 이런 습관들을 들인다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오늘의 모습적인 부분들, 화장품주, 화장품과 최근에 많이 못 올랐었는데 화장품이 드디어 이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뭐 토니모리 보시다시피 이제 바닥을 좀 다지나 바닥을 조금씩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맥스 이런 것들도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이제 오늘 또 리더스 코스메틱 이런 것들 이제 슬렁슬렁 언제 저렇게 움직였지? 하지만 이렇게 크게 보면은 아주 많이 움직인 건 아닙니다. 그죠? 바닥 탈출 정도 됐어. 이제 바닥 탈출이 됐구나. 에이블 CNC 이런 거 이제 횡보하다가 이제 바닥 탈출을 하려고 하는구나 정도 부분들이니까 뭔가가 잘 안 됐고, 왜냐면 마스크를 아직도 계속 쓰고 있으니까 화장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많이 진하게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화장해봤자 눈 화장, 그동안은 이제 눈 쪽과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들이 매출이 좋았고, 립스틱 같은 것들은 거의 안 팔리지. 어차피 그거 왜 발라?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점점 정상화되면 우리가 항공주나 여행주나 그 다음에 호텔주들이 미리 움직였잖아요. 미리, 그죠? 지금 좋아서 움직인 게 아니라 미리 움직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장품주들도 그런 입장에서 한번 정도 살펴볼 만한 그런 시기가 된 게 아닌가 일단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미리 움직이는 것들은 또 벌써 미리 움직였어요. 아모레퍼시픽 뭐 그런 개념으로 볼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또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놓치지 말고, 사실 이제 이미 엔터주들은 너무 많이 이제 순식간 움직여 버려서 약간 놓친 감이 있지만 그 이제 SM을 못 잡으면 뭐 그 다음 또 J 콘텐트리, 오늘은 또 초록 뱀 미디어, 그 다음에 판 엔터테인먼트, 이제 심지어는 CJ CGV. 제가 어저께 그랬죠. CJ 그룹도 알아봐야 된다고.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벌써 튀고 그래. 그래서 CJ 그룹 전체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오늘은 이제 CJ도 엔터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올랐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 먼저 움직이는 상황들이니까 조금은 자금이 너무 크다. 내가 자금 엄청나게 크게 굴리고 있어. 그러면 큰 종목들 군에서 포트를 구성해 나가고, 조금은 작아서 하나만 봐야 돼. 그렇다면 ENN 정도가 제일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일단 해봅니다. 자, CJ 자체는 조금 많이 지루할 거고요. 돈 많으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는구나.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북한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 미국에 갔다 오시면, 대통령께서 갔다 오시면 다른 건 몰라도 백신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북한 얘기는 할 거야. 그러면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마도 아난티 같은 걸 텐데, 아난티가 부담스럽거나 또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분은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현대 로템, 그죠? 현대 로템 아니면 현대 엘리베이 이런 정도 봐라. 이제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철도주들도 오늘 나름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도심 지하와 뭐 이런 것들 연관된 종목들도 오늘 움직이다가 좀 말았습니다. 특수건설 같은 것도 대장주 격인데 오늘 한번 움직이다가 조금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 동아지질 좋은. 하지만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업종이고 종목이고 하니까 보자. 한샘, 대림비엔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종목이죠. 많이 내려오고 많이 싸졌을 때 봐야지, 뭐 많이 올라간 다음에 사면 뭐하니? 그죠? 그죠? 그게 이제 LG하우시스나 KCC 같이 그렇게 보고 있다가 지켜보다가 그냥 쭉쭉쭉 도망가는 거 구경만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 많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 지켜보고 보는 거 일단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지금 건설, 건자재는 조금 움직임이 있는 종목도 있었지만 건설, 그 다음에 조선, 철강이 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라면 철강을 사용한다는 거지. 철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가 건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건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선, 철강 이런 이제 자동차 운송 부분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 뭐 조선과 철강이 빠졌다는 것은 철강석 가격 변동 부분들이 있고, 철강석은 빠졌는데 철강 가격은 또 올랐어요. 웃기죠. 어쨌든 희한한 움직이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오늘 그러했다. 그래서 그쪽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는 늘 있어요.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기회들 늘 있을 거고,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순환매적인 움직임들이 끝까지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까지 최근 움직임, 의류주 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 라이브에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국동이라는 종목을 포착 신호로 알려드렸고, 알려드렸을 때 가격이 3,050원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찍을 때는 2,960원까지 빠져봤지만,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제가 종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 기업이 망할 회사인지 아닌지, 지금 들어가면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을 하는 잠깐 시간 동안에 조금 올라왔는데, 어쨌든 제가 알려드렸을 때 가격은 3,050원이었네요. 그리고 오늘 3,37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웬만하면은 오전에 나온 종목은 오전에 정리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더 가든지 말든지 해서 3,200원 점심 식사하시기 전에 그 정도에서 한번 자르는 것도 좋겠다,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확연하게, 확실하게 조금 더 확률 높은 그런 성공을 거두는 이런 종목군들의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죠. 그쵸?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하루에 내 계좌에 0.5%의 수익을 거두면 일당벌이가 된 겁니다. 1,000만원이면 운영하는 사람은 5만원, 5천만원 운영하는 사람은 25만원. 그러면 한 달이면 내 계좌에 10% 수익이 생겨요. 한 달이면 20에서 22일 거래가 되니까. 그쵸? 더 생깁니다, 솔직히. 복리로 붙으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세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그러면 120%의 수익이 아니라, 한 달에 10% 수익 내면 120% 수익이 아니라 거의 더블이 넘어갑니다. 200% 수익이 넘어가요. 1,000만원이 3,000만원대가 됩니다. 3,000만원. 그렇게 1년, 2년, 3년이 된다면 여러분 10년 되기 전에 1,000만원 가진 사람도 배고프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같이 실천을 해보고 싶거나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가 나보다 경험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라이브 방송 한번 참여를 해보십시오. 오늘같이 국동 같은 종목 이런 것들로 그냥 어쨌든 간에 5%든 10%든 수익 냈으면 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엑서스바이오였죠. 엑서스바이오 어저께는 엑서스바이오 15% 움직이는 동안에, 그러는 동안에 10% 잘 드신 분 10% 드셨는데, 그럼 먹으면 되잖아요. 내 전체 자금의 5분의 1이 5%만 수익을 내주면 오늘 일당벌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편히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을 좀 생각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를 쌓아가면 언젠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 명확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노력을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쏟아 부어야 할지 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마치고 싶어요. 지수 움직임은 지금 이렇게 조금은 수렴되는 과정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오늘 환율이 상당히 워낙 강세 쪽으로 움직였어요. 환율이 장중 엄청나게 움직임이 워낙 강세 쪽으로 빠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빠졌거든. 같이 빠졌어요. 같이 빠져가지고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환율이 현재 1116원인데 1120원 이상으로 빨리 들어올리지 못한다면 일단은 내일은 하방보다는 상방을 봐야 하는,
상방을 봐야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지만 어쨌든 하지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강한 하방의 모습을 기록하긴 좀 그렇다. 어제도 그런 얘기 드렸죠. 지금 당장 급락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여러가지 징후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나스닥 선물도 일단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고, 마지막으로 채권까지 좀 더 살펴봐 보면 채권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죠, 1.6이 깨졌네요. 576 정도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강하게 떨어질 건 없어. 일단은 강하게 떨어질 거는 없고, 강하게 떨어질 거는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 뭐 좀 별로 재미없죠. 외국인들 기대고 있을 상황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 고려해 보면 엄청나게 상승도 아니고, 지금 또 그렇다고 폭락으로 가고 이러지는 않고 지루한 국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 그래서 종목 장세가 내일도 아마도 펼쳐질 거다.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그런 구간 모습이 내일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루한 가운데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내가 선택을 할 것인가를 좀 보고, 종목을 어떤 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 답답하신 분들은 같이 소통해요. 장중에 얘기 나누고 하도록 해서 장중 라이브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